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 다행인 거는 저점을 더 깨진 않고 있는데 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기존 거를 다 없고 지금 시장 긴급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까지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 네. 정확한 거는 미국이 이 중국이 양극재 기업을 미국의 공장 짓는 걸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그 미국의 폭스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다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가짜 뉴스일지도 가짜 뉴스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뉴스 때문에 결국 우리 소재 기업들이 이 어떤 그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IRA 법안 때문에 급등했던 건데요. 그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이 거대한 IRA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데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소재 없이 미국의 전기차 계획을 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시애틀 기술을 지분은 100% 포드가 가져가고 중국의 시애틀 기술만 쓰기로 하면서 뭐 IRA가 뚫렸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IRA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일부 기업에만 어떤 국한돼서 열어준 것이지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중국 양극재 기업 뉴스로 인해서 가장 많이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단기로 매수기를 바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하지만 지금 과대 납북되어 있는 그런 2차 전지와 역시나 2차 전지가 못 간다면 또 반도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개장하고서는 한 1시간 동안의 시간의 그 분위기와 현재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투자 심리에 흔들릴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그렇죠.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매수 기회일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한농화성,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네. 크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좀 토요타가 이제 빨리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네. 많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농화성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 최대 양극재 기업이죠. 이 LG화학의 이 전해질 소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급등 대비해서 지금은 그 상승폭을 줄여놓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2차 전지 조정 속에서 지금 상승폭을 줄인 거거든요. 근데 그 폭스뉴스 이외에 아직까지 다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좀 과대 납폭된 종목들 우리가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시 뒤에 또 소재에서 모멘텀은 확실하지만 지금 이제 과대 납폭된 그런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TMC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리뷰도 계속 해드렸었는데 어제도 신고가를 찍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가격은 하반기 반등이 나오고 AI 반도체 수요가 이 수요를 이끌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이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 건 반도체입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조정에서 이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TM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에다가 오히려 이쪽에 또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그런 IT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종목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오늘장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현 구간에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 키워드 보죠. 2026년까지 전기차 1억대 부급입니다. 네. 이 블룸버그 산업기관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어쨌든 커다란 전기차의 그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대나 폭대했을 때 우리가 매수기에 보는 게 맞는 건데 2026년까지 그러니까 한 2, 3년 남은 건데요. 전기차가 1억대 보급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블룸버그 이 NEF가 발표한 장기 전기차 전망 보고서 보게 되면은 올해 초 기준이요. 2,007만 대 보급돼 있거든요. 근데 26년까지 1억대 이상이 보급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보급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액이 8조 8천억 달러. 이거를 이제 우리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1경 1,210조인데 2030년까지 1경 1,210조의 시장이 나올 것이고 2050년도에는 57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은 7경 2,600조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륜차, 버스, 자동차 다 포함해서 전기차 누적 판매가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2차 전지 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 중국 기업을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건데요. 추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했다 하더라도 규모는 되게 작을 겁니다. 또 견제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 유치 경쟁이 또 가열될 것이다. 배터리를 활용한 직접 전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 운송에 완전한 탈탄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역 트럭 운송이라든가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런 분야에서 더욱더 이제 어떤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블룸버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또 전기차를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모멘텀은 확실하지만 지금 과대납폭대에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다 한들 전기차 시장의 이 확대와 보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안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찾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도 전기차 관련주로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덕기 덕분에 종목 보시죠. KG케미칼을 갖고 오셨네요. 제가 생각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하고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네. 최근에 보시면 급등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 상당한 조정을 받아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KG그룹의 화학 소재 기업이거든요. 이런 화학 소재 기업이 지금 2차 전지 소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KG그룹이 최근에 이 쌍용 자동차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쌍용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G그룹이 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KG ETS가 있는데 이 KG ETS가 이 KG 모빌리티 홀딩스를 통해서 쌍용 자동차 56% 갖고 있고요. 쌍용 자동차가 어쨌든 상용차에서 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전기차 SUV가 나오고 또 코란도 전기차까지 이번 연도에 출시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은 이 SUV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거로 보여지는 건데 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G 에너캠이라는 소재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고순도 황산니켈 생산하고 있는 건데 이 KG 에너캠이 황산니켈의 연간 생산량이 12,000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로 니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KG케미칼이 갖고 있는 종속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KG 에너캠이죠. 그런 관점에서 니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핵심이 니켈이기 때문에 이 니켈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KG케미칼이 그냥 화학 소재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요. 지금의 주가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급등이 나섰다가 지금 최근에 큰 조정이 나와서 충분한 하락이 나와 있죠. 하락이 나와서 최근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고주까지 올라와 있죠. 다만 지금 주가 보시면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니켈을 전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트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가격은 3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G케미칼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보시죠. 삼성도 XR 기기다. 이 애플이 쏘아 올린 공이었고 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기기를 출시할 텐데 정말 보급이 당장 되느냐, 네. 상용화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어쨌든 애플의 XR 기기가 누구나 알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서 주가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모멘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애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폰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삼성이 이제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이제 BOE 쪽에서 그 디스플레이 탑재를 하기로 하면서 애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 BOE를 지금 자체 엑셀 신제품을 탑재될 디스플레이 메인 협력사로 선정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서 XR 기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삼성전자가 퀄컴하고 구글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애플을 잡기 위한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패널 업체 실무진들하고요. 이 신제품용 패널 두께하고 성능, 양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나와지고 있고, 지금 이 내부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오는 11월쯤에는 아마 이 시제품을 좀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플은 이제 시제품 공개했고요. 내년부터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은 최소한 연말 안에 시제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이 뛰어드는 XR 시장입니다. 안 커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애플의 기기를 보게 되면은 소니가 이제 그 내부 패널을 생산하는데, 소니의 올해도 생산 능력은 연간 90만 대밖에 안 되는데요. 소니는 이 생산 능력을 더 늘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또 오더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과 연관이 있는 올레도스 기업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애플의 XR 기기 공개를 앞두고서는 관련한 테마를 한번 접근해보자 단기적으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드니 삼성과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와 손잡은 기업을 공략할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지금 공개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선익시스템. 이 XR 기기, 특히 디스플레이 하면은 거의 대장 아닙니까? 올레도스 증착 장비 1등이고 삼성 쪽에서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확실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레도스 그 증착 장비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루스로 공급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가 선익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형 증착기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1등으로서 이제 어떤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그 선두주자의 어떤 그 위치를 좀 확정하고 있는 거고, 이미 주요 AR, VR 디스플레이 그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거의 요 80% 이상이 선익시스템에 이 올레도스 증착 장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래 먹거리로 이제 마이크로 LED를 찝었고 생산 라인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추가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선익시스템은 일단은 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업으로 XR 기기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뒤에 많이 빠진 것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의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이제 애플에 이어서 삼성까지 XR 기기를 내놓는다. 특히나 좀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합니다. 저점에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800원으로 최근에 저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1,500원, 손절가는 34,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익시스템이 나왔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 밴드에 오시면요. 오늘 배터리 기업들이 빠진 이유, 그 폭스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한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